수능 완성 실전편 4회 34번 빈칸 문제를 다시 찍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댓글을 다셔서 선생님이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얘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지문이 나오면 진짜 수능에서 욕 바가지로 먹을 겁니다. 사실 이거는 나올 확률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부터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이해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해. 예를 들어서 캘로우 콤프로스트를 먹는 행동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봤단 말이야. 그 이유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목표랑 똑같은 말이겠지. 너 왜 그런 행동을 했어? 이런 목표 때문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사실 이유와 목표는 같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캘로우 콤프로스트 먹는 행동이 이유가 목표가 뭐냐면 내가 배고파서 포만감을 키우려고 이걸 먹었어. 이러한 목표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한 거야. 라고 어떤 사람이 말할 수도 있고, 나 지금 되게 바빠. 그래가지고 이 캘로리 콤프레스를 빨리 먹고 가야 돼서 이걸 먹었어. 라는 것이죠. 그러면 행동에 대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사람마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당연히 이 목표를 앞당기겠죠 라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캘로그 콤프로스트를 먹는 행동이 내가 배고픈 거에 대해서 포만감을 채우는 그런 목표를 앞당길 것이고, 빨리 먹어서 빨리 바쁜데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이런 목표를 앞당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첫 문장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유를 제시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캘로그 콤프로스트를 먹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제시할 때 그는 목표를 언급할 거야. 즉 이유를 언급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러한 목표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어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런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목표를 언급한 다음에 또 어떤 것을 얘기할 거냐면 믿음도 있다고 얘기하겠죠. 덧붙여서 이 액션이, 내가 하는 캘로 콤포스 먹는 행동이 내가 배고파서 포만감을 채우겠다는 그 목표를 빨리 앞당겨 줄 거야. 빨리 포만감 채워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크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명사 앞에 더 베리가 붙으면 바로 그로 해석하면 되겠죠. 바로 그 언급, 그 행동에 대한 이유를 바로 하는 거. 언급 무슨 말이겠어?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언급하는 것, 즉 이유를 제시하는 것. 이거 똑같은 말이겠죠. 걔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시삼시 의미하다니까.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사람 그 자체가 원인이 되며 그 사람이 목표로 그 자신을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텐데 선생님 봅시다. 사람 그 자체가 원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사람 자체는, 여기 보시면 사람마다 같다는 거야, 사람은 다르다는 거야.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행동에 대한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까 그 이유는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B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사람 그 자체가 이유구나. A라는 사람 그 자체의 생각이 이 사람의 행동의 이유이며 B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이 사람 행동의 이유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그 자체가 목표를 향하게 하는 이유라는 것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이유와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 행동을 하게 하는. 선생님 이해했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목표로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을 이끌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배고파서 빨리 포만감을 채워야 된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표로 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선생님 이해됐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Economist Frank Knight address deal with cope with 문제를 처리했는데 problem, 어떤 문제를 처리하냐면 선택에 대한 과학적 설명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가 뭐 하고 싶었냐면 사람들 도대체 그런 행동 선택을 왜 하는데 한번 과학적으로 설명해 볼래?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다루고 처리해 봤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결국 뭐로서 다루었냐면 더욱더 일반적인 문제의 측면으로 다뤘다는 겁니다. 내가 행동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 좀 더 일반적인 문제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즉 결국 그것은 무엇이야? 인간의 의식적 측면에서 위치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그럼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는 뭘 하고 싶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그 이유가 사람마다 서로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이거를 내가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싶었더니만 그 행동의 선택, 이 사람은 이렇게 선택하고 이러면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선택에 대해서 과학적 설명을 해보려고 했더니 결국 어떤 영역의 문제까지 갔다? 인간의 의식적 영역의 문제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일반적인 문제, 더욱더 포괄적이고 더 큰 범위의 문제의 부분인 인간적 의식의 측면까지 가야 되더라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인간의 의식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 사람마다 인간의 생각과 의식은 같겠어, 다르겠어? 사람마다 다르겠지. 계속 얘를 반복하는 거야. 사람마다 다르다, 주관적이란 말을. 여기서 서브젝티브란 말이 없지만 그렇게 이해하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라는 사람 그 자체의 생각과 B 사람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그 자체가 이유가 되는 것이란 말이야. 그 행동을 하게 하는. 네가 밤을 샜어. 나는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럼 그 사람의 행동, 밤을 샜다는 행동이 그 자체는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라는 이유라는 A가 생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밤을 샜어. 근데 그 행동에 대한 이유가 게임을 다 깨기 위해서야. 그럼 그 사람의 측면에서는 밤을 샌 이유가 게임을 깨기 위해서고, 이 사람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이 바로 밤을 샌 이유가 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달라지고 행동에 대해서 그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야. 선생님 이해됐지? 행동에 대한 이유는 주관적이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적 측면도 결과적으로 주관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이유를 인간의 의식의 주관적인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과학적으로 설명해보고 싶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해됐나요? 자, 얼라이즈 프룸은 뒤가 원인 앞이 결과죠. 그래서 인간 의식의 난제와 문제는 어디로부터 생겼냐면, 즉 인간의 의식은 이제 파헤치기 시작했던 그 문제는 어디로부터 발생한 거냐면, 인간이 현실을 그들 자신의 해석으로 반응한다는 거야. 그럼 해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현실에 대해서, 현실은 똑같겠지. 배가 고프다는 현실은 똑같겠지. 하지만 그 다시 말할게. 내가 어떤 현실이 있어. 그 현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하는 반응은 서로 같겠어, 다르겠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 말이야?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실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반응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은 주관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구나. 따라서 이런 인간의 의식은 결과적으로 행동의 주관적인 이유와 연결시킬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이유가 이렇게 달라지지 라고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 이해됐나요? 그래서 베리어블이란 말이 나오는 거야. 베리어블은 뭐니? 다양한이지. 그러면 주관적이니까 사람들이 생각은 다양하겠어? 하나겠어? 주관적이니까. 서로 다르니까. 다양하겠지. 그래서 그들이 인식하는 그 현실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들이 생각하는 현실의 사람들은 해석을 다양하게 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야. 그들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 믿음도 다르고 감정도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유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양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 소리입니다. 결국 주관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의식은 자연과학의 패러다임에, 자연과학적 측면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영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과학이란 영역은 주관적이니 객관적이니,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빨라지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야, 주관적인 추측과 판단이야. 객관적인 사실이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 운동이 빨라진다는 것은 누구나 보고 다 알 수 있는 것이라고. 근데 얘는 무슨적 측면인데? 주관적 측면이잖아.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영역에 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은 속할 수가 없는 거라고. 다른 거니까, 주관적인 거니까. 선생님 말 이해되니? 이렇게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과학이라는 것은 의식에 대해서, 의식 컨셔스니까 의식에 대해서 어떠한 위치나 입장도 발견할 수 없다. 당연하지. 과학은 무슨적 측면이니까. 객관적인 측면이고 얘는 주관적 측면이니까 위치가 올 수가 없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내가 맨날 가르쳐드리지만 이 부분이 무슨 정보야?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자연과학의 영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새로운 정보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는 항상 뭐가 나온다 그랬어? 구체적 진술이 나와야 된다고. 선생님은 잘생겼어요. 새로운 정보란 말이야. 그러면 왜 선생님은 잘생겼고 어떻게 해서 어떤 모습 때문에 잘생겼다라고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구체적 진술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계속 여기 인간의 의식은 자연과학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계속 스페시픽하게 구체적 진술로 7번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in order for it to perform the causal sequence. 여기서 causal 왜 나왔어요? 인과관계 과정이라 그랬지. 자연과학은 원인과 결과 분명한 인과관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인데 이런 의식이라는 것은 이런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그 의식이 프로퍼스 명사 의미상이 주어니까 투부정사에 의식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그러니까 과학은 인간의 의식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아요. 속하지 않는 거야. 역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영역에 인간의 의식은 들어갈 수 없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래서 it is epiphenomenal 해서 epiphenomenal이 우발적이라는 뜻이죠. 그 우발적이라는 것은 뭐야? 감정적이고 사람마다 다르겠지. 주관적이라는 거야. 객관적인 사실과 지표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똑같은 말의 반복이야. 자연과학의 본질과 자연과학과 그 소셜 사이언스의 관계라 그랬지. 자연과학의 본질은 뭐야? 사회과학이네. 사회과학의 본질이라 그랬구나. 그럼 이 사회과학이란 말이 왜 나왔냐면 이 사람은 경제학자야. 경제학은 사회학에 속하는 학문이지. 따라서 경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과학적으로 경제학적 측면을 보면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것을 그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관계를 나타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선생님 봐봐. 사회과학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과학이 되려면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따라서 결국 경제학적 측면에서 사회과학적 측면으로 발전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 원인이 누가 봐도 객관적인 것이 돼야 되고 그런 원인을 통해서 결과가 튀어나와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매를 막 증가시키잖아.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더 구매를 더 하려고 할 거 아니야. 더 살려고. 그지?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행동이잖아. 경제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근데 이 사람의 이유가 되게 다르겠지. 사재기했다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싸기 때문에 구매 욕구가 증가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 이러한 이유 중에 사재기했다가 남들한테 팔려고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니 아니면 싸기 때문에 구매 욕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받아들여지니 객관적으로. 싸기 때문에 구매 욕구가 증가한다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게 좀 더 객관적이죠. 따라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이러한 주관적인 해석이나 의식적 측면이 경제학적 측면에서 사회과학적인 위치를 달성하려면 원인이 객관적 측면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봐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들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제시할 때 하는 그 이유들이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느냐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느냐 whether or not은 인지 아닌지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로서 난 이런 이유 때문에 했어. 나는 사재기에 있다가 팔려고 했어. 나는 사기 때문에 구매 욕구가 증가해서 이것을 살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객관성을 얻게 되면 사회과학적 본질로 봤을 때 드디어 이 행동이 어떤 사회과학적 경제학적 측면에서 연구해도 괜찮은 그런 것이 되겠구나라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자연과학과의 관계에도 유사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원인결과 뚜렷하고 객관적인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사람이 낸 그 이유와 원인이 객관적으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자연과학의 특성까지 가지게 되는 그래서 객관적인 당위성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하면 사람들이 행동과 선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때 이 이유는 주관적이고 의식적인 부분이고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야. 현실에 대해서. 그치? 그리고 그 이유는 굉장히 우발적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싹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야. 어떤 이유가 맞는지를 볼 수가 없잖아. 이 사람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인 게 아니니까 신뢰성이 떨어지겠지. 주관적인 의식의 영역이니까. 선생님 말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런데 얘가 사람들에 의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면 죄송합니다. 객관적 측면을 갖게 되니까 자연과학적처럼 객관적인 측면을 갖게 됨으로써 좀 더 이제 신뢰성을 상승시킬 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댓글에 이해 못하신다고 1시간에 쓰신 레이첼 리님 한번 다시 보시고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을 마칠게요.